안녕하세요. 인생코닉입니다. 예, 제가 최근에 바가지 논란으로 뉴스화된 것을 봤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경북 영양군에 촬영을 하러 갑니다.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멤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접할 메뉴를 고민하다가 다과를 준비하자, 그러니까 과자를 준비하자는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영양 전통시장을 방문을 합니다.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그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던 과자 있죠. 그때 당시 표현으로 센베 과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런 과자들, 옛날 과자들 있죠. 그런 과자들 파는 가게에 가서 좀 먹어보고 이제 살려고 이제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제 한 봉지에 거의 7만 원씩 되는 거예요. 엄청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세 봉지를 고르니까 세 봉지를 하면 21만 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막 출연자들이 이제 내고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. 이거 좀 가격 좀 줄여달라. 이제 상인분은 이거 뭐 원래 먹은 게 얼마냐, 못 줄여준다,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많이 비싸니까 이런 게 이제 말이 되느냐, 이거 완전히 바가지다,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돼서 영양군에서는 대신 사과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전통시장, 예전엔 재래시장으로 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. 그 정치권에서 사실 활용하는 이미지 중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, 꼭 무슨 대선에 나가면은 뭐 이런 데 한 번씩 방문을 하죠. 이쪽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이제 선량하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이미지가 언론에서 작업화된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서민들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, 그러니까 요즘엔 전통시장으로 부르지만 그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약간 이제 관리화돼 있죠.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무슨 약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,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서 그 전통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대형마트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요. 근데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첫 번째는 이런 그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이제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도매 시장을 좀 이렇게 겸하면서 하는 시장들 있죠. 이런 데는 저도 좋아해서 가가지고 이제 사 먹기도 하고 좀 가격이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, 일반적인 그 지방에서의 전통시장은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뭐 재판 다닐 때 잠깐 들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은 비싸다였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산품이라든지 제품의 질이 뭐 유난히 뭐 좋은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죠. 그 제가 과거에 다뤘던 그 이제 백종원 그 씨의 이제 예산 관련 국밥거리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,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해당 전통시장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. 그래서 그 백종원 씨도 이제 자기 영상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 손님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, 그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이런 지방까지 오지 않는다, 그냥 차라리 서울에 가서 비슷한 값을 주고 먹지 그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, 이런 걸 되게 어필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상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영상도 존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통시장이 일단은 저렴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은 선량하냐,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의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종의 이미지와 포장이 된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. 뭐 서민이어서 착하고 서민이어서 악한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훨씬 더 뭐 이득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파시는 상인분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선하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바가지를 씌우거나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지방의 여행 같은 거를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. 그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그 대형마트랑 백화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, 그 시장은 이런 거죠. 이제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. 근데 그 상인들이 물론 상인회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단일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. 근데 마트나 백화점은 대규모로 자본을 투여해서 한 기업이 운영을 하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짤 때, 가격 정책을 짤 때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고 제품의 질이나 이런 거가 이제 균일하게, 균등하게 유지가 돼요.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 상인들의 개별성이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뭐 싸게 팔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씌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나 실력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시장에 있다는 이유로
되게 비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. 특히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졌죠. 지금은 이제 대부분 뭐 온라인이나 백화점에 가서 이제 사는 경우가 많고, 온라인으로 훨씬 더 가격 비교가 쉬운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가서 일일이 막 가격 흥정을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시장에 가면은 가격을 설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흥정을 하는데, 사실 저 같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자체가 별로 달갑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전통시장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싸기라도 해야 되는데 싸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쿠팡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배송을 받고, 이제 공산품이면은 더더욱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식자재도 요즘에는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쓱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서 사실 재래시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,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가격적인 우위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냐,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사실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양 산업이죠. 일반적인 자영업도 작은 가게들은 사실 다 망하고 있어요. 대형 마트나 이제 그런 온라인 그 쇼핑몰이나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그쪽에 주문을 하지, 사실 어떤 물품을 사러 개인적으로 가게에 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계속해서 뭐 전통시장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모를 사람들이 아니고요. 그리고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주차가 불편하다죠. 그래서 물론 주차장을 마련한 곳들도 있는데, 이제 대형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 공간을 아주 넓게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. 지방은 그나마 주차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바가지 문제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잘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의 문제점은 개별 상인의 이제 불친절함이나 서비스의 균질도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합리적인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고, 특히 가격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비싼 데다가 다른 이제 합리적으로 비슷한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. 만약에 그걸 비교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? 그 시장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, 사실 이게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, 요즘에 그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이거 가격 얼마인지 다 검색해보는 시장인 상황인데요.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뭔가 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부분도 저는 별로 좀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들어오고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하거나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기회 자체가 사실 박탈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이 항상 약자처럼 표현되지만 사실 그분들이 약자라고 보기도 어렵죠. 그 약자라는 것 자체는 소상공인이면 다 약자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 문제점이 생긴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지, 자기 가게를 열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약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 약자라고 표현하는 방식도 저는 그렇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냥 뭐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에 뭐 지원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럼 전통시장을 떠나는 움직임이 이제 바뀔 거냐,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전통시장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, 사회적으로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 무조건 뭐 선량하고 되게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좀 논의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